알아볼 텐데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화면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투자 사례요. 지방에 거주하는 57세 주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에 평택과 군산의 토지를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소액 투자가 가능했고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자, 투자 금액은요. 건별로 5천만 원, 지금 시세는 건당 5,500만 원으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재테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흔히 토지 투자는요, 고수의 영역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투자에 지금 사례자분이 나서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이사님, 이분 결과 어떨까요? 네. 자, 실제 토지 투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 포인트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액, 하나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이슈. 과연 이게 성공했을까? 자, 일단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례가 바로 이 평택 안중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지하철이 들어가는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중역 주변에 토지, 그것도 이제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는 토지를, 그것도 도로가 없는 맹지. 자, 이게 대지평수 기준 보면 한 900평대가 넘는데 실제 들어가신 분, 자, 투자를 본인 명의의 본인 소유, 본인 한 필지 기준으로 간 게 아니라 30명이 들어가서 자, 목적은 지하철이 역세권이 들어가니까 환지라든가 아니면 향후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신 케이스 바로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긴 좀 멉니다. 이 군산인데요. 자, 군산도 여기 지금 대야역이라고 또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철도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에도 동일하게 여기는 그래도 농지 중에서도 이 생산 녹지 지역 그러면서도 이 평수라든가 뭐 맹지 거기에 또 지분 투자 들어가 있고 목적도 환지와 시세 차익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자, 제가 이게 지금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다 보면 야, 5천만 원 가지고 역세권 새로 지금 지하철이 만들어지는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일단 기준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역세권 하면요. 자, 도시권 안에, 도심지 안에 만들어지는 역세권이 있고요. 비도시권, 지금 도시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구도심권으로 지하철이 새로 놓으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도심지 바로 바깥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아예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컨셉으로 들어가는 역세권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도심지 안의 역세권은 서울권이나 주요 대도시에 들어가는 역세권이니까 자, 여기요. 역 하나 들어가면 동서남북으로 지하철 출구 위치로 상권 만들어지죠. 사람들 늘어나죠. 여기 당연히 가격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미 구도심권이 만들어져 있는 동네에 지하철이 구도심으로는 못 들어가고 바로 이 도시 옆으로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 바로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하지만 자, 이게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도시의 방향이 이쪽 방향 동쪽이냐 서쪽이냐 두 가지로 분류를 확 시켜버리면 동쪽에 도시가 있다 그러면 서쪽은 개발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서쪽에 있는 토지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과연 성공했을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반대 또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광명역 같은 경우 광명역은 새로 만들어지는 결국은 신도시 안에 뭐 KTX 광명역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 반경이 새로운 역세권 개발로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도심권과 비슷하게 충분히 이건 투자할 때 오케이를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같은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도심권 역세권과 신도시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 내의 역세권하고는 투자 얘기를 하면 저는 하세요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드리지만 과연 구도심이 만들어지는 도시에 새로운 노선이 한번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과연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놓고 봤을 땐 자, 지역 선정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토지 투자라는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투자 팁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액이 작으니까 소액 아닙니다. 소액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자금 여력에 맞추다 보면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자, 첫 번째가 반드시 부동산은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등기제입니다.
자, 그냥 뭐 서류 하나 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기존의 등기, 공부 서류를 어떻게 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보통 활용을 하기 때문에 토지 안에 가장 큰 부분은요, 일단 필지, 자기 필지냐, 도로가 확보되어 있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 향후에 토지를 어떻게 개발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이 개발 가능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분들 투자하신 사례분 같으면은 자, 한 필지에 30명, 50명이 공동 소유가 돼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가족끼리 하는 공동 소유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다 모여서 하는 공동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고, 또 하나 팔고 싶어도 내 맘대로 그 땅 한 필지가 뭐 100평이든 1000평이든 그 안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여러 소유자들로 인해서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투자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소액, 그러면서도 역세권 개발 투자를 보면 기본이 10년을 가는데, 자, 과연 이게 10년 갔을 때,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금액대가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50평만 샀다 그래도 벌써 이거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짜리거든요. 자, 근데 아까 그 해당 지역에 과연 2018년도에 그걸 매수했다. 주변 시세 제가 볼 땐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50만 원도 안 되는 기준이었는데, 그럼 이거 기본적으로요, 자, 현재 투자하는 거와 미래에 내가 투자를 해서 회수하는 그 가격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이라 그러면 향후에 내가 회수해야 될 그 가격, 결국은 미래에 붙여야 될 그 가격으로 지금 사실 때 지불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자, 부동산 정책은요, 정책이라는 게 뭐 법이 바뀌고 세제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만들고 철도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다 정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정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해당 역의 어느 위치, 특히 내가 투자하는 물건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정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하철은 들어가지만 내가 투자한 토지나 해당 부동산이 전혀 미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투자해놓고 혼자서 돈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역세권을 보더라도 역세권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투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결국 나옵니다. 특히 도심권 안의 역세권에서도요, 어느 쪽이 또 토지 종상향이 되는지, 어떤 게 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 방향이고 위치인지, 자, 이런 점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는 바로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겠습니다.